사람은 말보다 돈을 쓰는 모습에서 더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입으로는 고상한 가치를 말하고 타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무엇을 먼저 사고 무엇을 나중으로 미루는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두 번의 거창한 결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소비의 선택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쓰는 습관은 단순히 지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심코 열었던 지갑 속에 숨겨진 당신의 운명을 조용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고통받는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돈 쓰는 습관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주제를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거창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을 것인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는 아낄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삶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팔순 노인의 고단함이나 평온함은 그가 60살 때 가졌던 소비 습관에서 이미 잉태된 결과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아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절제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돈을 아낀 이유는 단순히 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화려한 사치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깊이 생각할 자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자유, 그리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 말입니다. 그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욕망의 바닷물을 들이켜는 대신 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사람과 나를 채우기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목매는 삶을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중반의 사업가였던 그는 젊은 시절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돈을 과시하는 데만 썼습니다. 비싼 차를 바꾸고 명품 시계를 차고 화려한 술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주변에 찬사를 샀습니다.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나 가족과의 깊은 대화, 노후를 위한 정서적인 준비에는 단 한 푼의 정성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이 기울고 주머니가 비자 그 많던 사람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돈의 위력뿐이었기에 돈이 없는 아버지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돈 쓰는 습관이 결국 고독한 노년을 만든 셈입니다.
반면 평생 소박하게 공직 생활을 했던 다른 분은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돈을 쓸 때 자신만의 철저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었고, 둘째는 배움이었으며, 셋째는 낡지 않는 인연이었습니다. 비싼 옷 대신 튼튼한 등산화를 샀고, 화려한 외식 대신 한 달에 서너 권의 책을 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리만큼 아꼈지만, 오랜 벗의 슬픔이나 이웃의 어려움에는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제 8순이 넘은 그분은 매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산을 오르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지혜를 읽으며 일주일에 2번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소박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크게 웃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적을지 모르나 그의 삶은 누구보다 풍요롭습니다. 소비의 습관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구할은 건강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데 돈을 쓰는 것을 유독 아까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팔아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는 그 돈을 다 쏟아부어 건강을 사려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순환입니다. 60의 당뇨가 오고 70의 관절이 무너진 뒤에 병원비를 쓰는 것은 이미 늦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40에 50에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시설을 이용하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데 돈을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쓰는 지혜는 지금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결과를 내다보는 해안에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현재를 위해 미래를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잡습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 충동적으로 결제하는 온라인 쇼핑 하나하나가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하루에 10,000원만 덜 써도 20년이면 7천만 원이 넘는 목돈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절제라는 근육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우리는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싸웁니다. 지금 당장 이걸 사고 싶어라는 욕구와 이것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까라는 이성 사이의 선택입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말년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색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게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소비가 가치 있는 소비일까요? 그는 진정한 부는 욕망이 적은 것이라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순간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습관적 지출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를 성장시키는 소비, 관계를 깊게 만드는 지출, 내 몸을 아끼는 투자는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듭니다. 책 한 권을 사는 15,000원이 내 인생의 철학을 세워준다면 그보다 가성비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운동화 한 켤레가 내 무릎을 지켜주고 산책의 즐거움을 준다면 그보다 현명한 소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사람은 자신이 돈을 쓰는 방식대로 된다 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허영에 돈을 쓰는 사람은 결국 허영으로 망하고 배움에 돈을 쓰는 사람은 지혜로 일어섭니다. 관계에 정성을 쏟는 사람은 외롭지 않게 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까? 비싼 차를 몰며 고독하게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낡은 자전거를 타더라도 마주치는 이웃과 밝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싼 물건은 며칠이면 익숙해지고 금세 실증이 나지만 내가 쌓아온 건강과 지식, 그리고 인품은 죽는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존재에 투자하라고 권합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 자랑할 수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보십시오. 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화려한 겉껍데기를 두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매일 산책하며 맑은 영혼을 가꾼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또한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어봤기에 절제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오며 우리는 절제를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쓰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고 비싼 음식을 먹고 싶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소비는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면 노년의 빈곤은 대부분 지출 조절 실패에서 옵니다. 많이 쓰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쓰면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기술입니다. 손주들에게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돈으로 사랑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아이와 손을 잡고 숲을 걷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돈은 거의 들지 않지만 그 기억은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고귀한 가치를 지닌 지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부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자유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보다 더 큰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얻으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적게 필요로 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체면이며 자존심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지출을 기록해 보십시오.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직시하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큰 지출 앞에서는 반드시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욕망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좀벌레라고 했습니다. 옆집의 명품 가방보다 나의 맑은 안색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넷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욕망을 줄이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가 넘어서도 매일 같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소비가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갑을 열기 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소비가 10년 후에 나를 웃게 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 항로를 바꿀 것입니다. 과시에 돈을 쓰는 사람은 외롭게 늙고
건강에 돈을 쓰는 사람은 활기차게 늙으며 관계에 돈을 쓰는 사람은 따뜻하게 늙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